안녕하십니까. 둘기TV의 둘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권 판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14차 영상에서 소개된 판례는 1심이었는데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기에 더욱더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안을 보시면은 2020년 7월 31일 개정 법률 이전 매매계약 체결 후 개정 후인 2020년 10월 16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고, 이를 임대인, 매도인이 거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건물 인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1심과 2심에서의 판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되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이 8호에 해당되지 않고 9호에는 해당이 된다 라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 이번 2심에서는 역시 8호는 해당되지 않고 9호에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1심과는 다르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관련 조문을 먼저 보고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을 했는지 각각 1심과 2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문 제20 2020년 7월 30일 신설된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의 내용을 보면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위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하고, 다만 단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 9개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호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이번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법관의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국토부에서 예시했던 9호와 관련된 사유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가 9호에 해당한다고 예시한 바 있습니다. 1심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거절권을 인정한 바 있는데 9호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4월 8일자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보면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를 할 예정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위 계약갱신 요구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9호 중 그 밖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거절권 행사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그 개정될 것을 몰랐던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각각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논리적 근거를 다시 살펴보면은 원고들이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쳐 임대인 주의를 승계하였다면 8호를 적용하여 거절권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개정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마저 못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새로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형평에 반한다라고 하여 공평의 원칙을 중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8호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의에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8호를 거부하는 분명한 사유로 명시를 하였고, 9호를 원용하여
구호 중 그 밖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예, 다음은 2심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하였는데 1심에서 구호를 적용한 것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거절권 행사가 불가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최근 8월 25일자 선고였습니다. 결론적인 내용은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전에는 세입자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라고 하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그대로를 계약 시행 이전 매매계약 체결한 상태에서의 매수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했다는 점에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이 거주기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결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심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실거주 이후의 갱신거절은 갱신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야 매수인은 새 임대인으로 당사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국토부와 1심, 2심의 판결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이와 같은 내용은 굳어진 이제 내용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1심과 2심이 달라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의 최종 판단의 내용을 보면은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부칙 등에 비추어 임대인 측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항 9호의 사유로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예외적으로 열거든 갱신 거절 사유를 해석론을 통해 새로 추가하는 결과가 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다른 해석을 해서 원고 패소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2심 판결을 놓고 다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한정적인 열거라고 했고 구호의 사유에 대해서 해석을 통해 새로 추가되는 결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시민 대법원에 올라가서 법률적 분석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제6조의 3을 보면은 9개의 각각의 거절권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그 9개의 항목에 대해서 한정적 열거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것은 8호까지 예시적인 열거가 되고 9호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예시적 열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마찬가지 입장에서 9호 사유에 대한 2심이 해석론을 통해 새로 추가된 결과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9호의 사유는 어떤 개별 사항을 특정해서 1호에서 8호처럼 명시한 것이 아니라 1호에서 8호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개별 사안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포괄적인 판단의 여지가 큰 내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은 결국은 해석론을 통해서 새로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구호 사유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앞으로 그러면 구호 사유를 통한 새로 추가되는 개별적 사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내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소 2심의 법률적
그 판단이 논거는 100%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좋은 내용으로 양쪽 입장을 고려한 훌륭한 판결이 기대를 해봅니다. 1심에서는 공평의 원칙을 주장을 했고 2심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준해서 더 입각해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1심에서는 실질적인 관계를 더 중시했고 2심에서는 법적인 형식적인 부분을 더 중시했다는 점에 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둘기TV의 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